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연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무사히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제 당분간 지루한 증시가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제 6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트렌드 자체가 장초에 강세를 보였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요. 소수의 종목들만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일이 바야흐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오늘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줬죠. 이제 하락장에서 반사 수혜주로 많이 올랐었던 식량 관련주 그리고 천연가스 LNG 관련주들은 오늘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방산이라던가 수소,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나 폐배터리 같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힘이 좀 강했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이 약세였는데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상승이 끝이냐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2차 식량위기 수혜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량위기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올랐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번엔 어떤 식량이냐? 식량 관련주도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곡물, 사료, 수산물, 개육, 돈육, 생필품 라면도 있고요. 오리고기 등등이 있습니다. 곡물 사료는 많이 올랐고 그럼 제외를 한다면은 수산물은 오른 종목도 있고 안 오른 종목도 있죠. 그럼 개육도 비슷하고 돈육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리고기도 올랐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분야는 수산이고요. 그 중에 뽑은 종목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좀 이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산시 안산천에서 또 물고기 떼죽음, 비만 오면 죽음의 하천이라는 제목을 가진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거는 국내 이슈죠. 비만 오면 물고기 떼가 죽음을 당한다. 비점 오염원이 하천에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 오폐수가 하천에 유입이 됐거나 상류에서 몰래 폐수를 방류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단 물고기들이 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도시마천에서 물고기 10,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녹조 영향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안산과 비슷하게 유사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를 다녀왔죠. 바이든이 사우디를 다녀왔는데 이 다음에 시진핑이 사우디에 방문을 합니다. 사우디를 방문을 하는데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죠. 사우디가 내주에 시진핑 방문에 성대한 연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영국 언론에서는 이제 사우디가 바이든을 홀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라는 분석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도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갈등이 점점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또 어떤 문제가 부각이 되느냐? 대만의 이야기가 항상 거론이 되죠. 이전에는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같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올라줬었는데 지금은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입 품목 금지를 하면서 이제 크라운 제과, 사조시푸드, CJ시푸드, 동원수산, 사조동아원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기 시작을 했죠. 이게 평소에는 방사능 관련 수혜를 받던 친구들인데 재료가 2개 정도가 더 붙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최근에 유럽 관련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전에는 가장 강했던 친구들이 이제 식량대란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곡물이나 사료 이쪽 분야는 이제 이미 기업의 가치 그 이상 테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기에는 사실 어려움은 좀 있어 보이는 종목이죠.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 관련주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고 앞으로도 재료가 붙어줄 만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딱 맞는 그 종목은 바로 동원수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아직 올해 초에 이제 3월 달이죠. 3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의 순환이 나왔을 때 그때 이후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고요. 자리도 이전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놀다가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급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쭉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전의 박스권보다 더 하단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박스권 내부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처음으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지도 않은 자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를 보시면은 딱 10,000원대를 지금 위아래를 이렇게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00원 이상부터는 호가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금방 시세가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마만 붙는다면은 금방 시세가 나오고 11,000원, 12,000원까지 금방
올라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어떤 이슈가 있다고요? 인플레이션, 식량 대란 이슈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럽의 물고기 집단 폐사 그리고 국내 물고기 집단 폐사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또 뭐 때문이냐? 테마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격 인상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 그래도 현재 대만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미중 갈등이 이번에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하게 되면은 이 갈등이 불이 붙는 수주를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딱 하나만 뽑는다면은 동원수산이라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재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증시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2차전지는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도체, 2차전지 같은 섹터는 오늘처럼 시장이 안정됐을 때 좀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을 주도해줄 수 있을 만한 굵직한 종목들은 이후에 좀 시장이 돈이 다시 돌아올 때 들어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주도해 줄 만한 섹터는 사실 없었습니다. 아무리 교육주가 강세라고 해봤자 지수를 주도할 수가 없죠. 저출산이 아무리 강세여봤자 지수를 주도할 수도 없고요. 삼성전자가 올라와준 다음에 반도체주로 이제 시세 확산이 되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는 셀트리온이 올라와준 다음에 기대감으로 돈이 뿌려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테마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수익까지 잘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테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